탄핵 심판 그러니까 중인 알아요. 방통위원장입니다. 예, 제 그렇게-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네, 그렇게 답변하지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않겠습니다. 개인이 이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끝나서 출석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 직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증인, 최근 방통위와 방송사 사이에 연일 소송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인 때문에 벌어진 소송도 있습니다. 편향적 글을 SNS에 올리고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극우 유튜버스러운 말씀하실 시간은 있으시면서 기사를 읽을 눈운동하실 시간은 없으셨나 봐요. 이진숙 증인, 방통위의 소송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네, 그렇게 답변하지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않겠습니다.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탄핵 만약 기각되면 다 본인 업무 되실 거예요. 탄핵 기각이 되면 그때 알겠습니다. 출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의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2인 체제 의결과 방심위의 묻지마 편파 보복 심의가 만든 합작품이란 비판 들어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 없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적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의 폭주가 없었다면 이런 소송이 제기될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소송 비용만 3억 9,160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2억 3,500만 원 예산이 이미 오래 전에 소진이 되었고 기름값, 직원들 약품 구입비 등까지 땡겨서 1억 5,66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미 기사로도 나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증인이 직접 수행했던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으로 인해서 얼마의 혈세가 소송비에 투입되었는지 아십니까? 2,640만 원입니다. 불법 2인 체제 의결 단 한 번에 2,64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이것도 직무상 문제라고 답변 못 하십니까? 닭이냐 달걀이냐라는 문제 같은데 탄핵이 없었으면 이런 소송 비용도 없었을 거라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2,640만 원 본인이 월급보다도 더 많지 않아요? 혈세 낭비를 초래해놓고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저도 탄핵과 책임감도 못 관련된 느끼십니까? 변호인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 YTN 불법 민영화 강행, 박문진 이사 졸속 선임 등에 대한 소송 비용만 이미 수억 원에 달합니다. 방심위의 무더기 편파, 보복 심의에 대한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심기 보좌위로 전락해서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에 온갖 탄압을 한 결과 30전 전패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들이 정말 방통위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자유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 폭주에 쓰게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나쁘끄럼도 없이 방송 장악, 언론 탄압 폭주 기차를 멈춰 세우지 않는다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서 반드시 강제로라도 그 폭주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혈세 단 한 푼도 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방송의 자유 또 언론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탄핵 소추를 받지 않았다면 그런 각도에서 업무를 성실히 잘 했을 것 같습니까? 가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인사청문회 때 정보통신망 불법 정보 유통과 관련해서 특정한 전 장관을 지낸 분의 그 댓글팀이 가동됐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의법 조치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소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무를 하셨으면 사실 조사를 할 의지가 있으셨습니까? 제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끝나서 출석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영삼 사장님. 네. 네. 아까 뭐 일부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 적절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업무와 연관해서 본인이 함께 출연한 유튜브의 배모 변호사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종편 또 각종 유튜버에 자기를 잘 좀 인용 보도해 달라라는 요지에 부탁을 많이 했었다. 그런 얘기를 같이 출연한 변호사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 뭐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민영삼 증인은 이진숙 위원장이 사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판매하신다고 방송 광고를 기획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어떤 장사를 하시거나 하는 걸 소질이 좀 우수하신 면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방송 광고 예. 판매 대행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코바코는.
이게 대행 업무입니다. 그럼 그 이준석 위원장님, 그 민영삼 사장이 평상시에 광고 판매 대행과 관련된 전문성 언론에 보도됐기 임명을 하신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임명을 하신 겁니까? 임명한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해서 사유가 임명했느냐 하는 것은 제 직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기가 좀 곤란한가 보죠. 그 민영삼 사장은 김건희 여사하고 많이 가깝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가짜 뉴스입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편에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신 바는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까? 제가 그런 적은 없고요. 정치 평론가로서 활동을 할 적에 객관적인 그 제 판단을 제가 얘기한 걸로 저는 그렇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월 달에 올 7월 달이죠. 그때 국민의힘 전당대 때 한동훈 당시 후보를 맹렬하게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뭐 배은 망덕하다, 영혼이 없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뭐 잔대가리를 많이 굴린다 등등등. 근데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그 사주 공격해서 문제가 된 사람이 오늘 무슨 감사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 네? 그분은 그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것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방송 광고 판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도대체 무슨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방송에 나와서 그러셨죠? 인사를 할 때 전문성, 도덕성, 직무 능력 이 세 가지 중에 코바코하고 연관된 게 뭐 있습니까? 예, 저는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김건희 여사의 편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싶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한동훈 측을 공격한 대가로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요. 코바코 사장으로 임명되는 데 있어서 전문성, 직무 능력, 도덕성 이 분야에 있어서 이 심사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셔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 저 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없어요. 그냥 별로만 있었던 겁니다. 심사 내용이 없어요. 기재부가 출자를 한 게 코바코고 거기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유가 없습니다. 민영삼 사장에 대한 추천 사유가 없어요. 그냥 임명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시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임추위라고요.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임추위라고 그 자료는 보안으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표를 임추위 위원장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채점한 사람도 자기 점수밖에 모릅니다. 아니 근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자세히. 그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돼 있다니요. 본인이 어떻게 하세요? 누구예요 위원장이? 아니 저는 임추위원장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추측으로 얘기하세요? 임명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안 지켰다고 지적하시는데 모르는 건 답변 안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아는 것만 답변하시는 자리예요. 뭐라고 붙여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는데 혹시 본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법률 자문을 좀 구해 보셨나요? 득해 보셨나요?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률적 지위를 그러니까 심판이 됐으니까 받는 것이라고 하는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거예요. 그죠? 근데 월급을 받아요. 그럼 공무원인 거예요. 맞죠? 지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못 받으신 거죠. 7월 31일 날 그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를 하고 다음 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코바코 사장을 임명을 하고 누구와 상의 없이 어쨌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위원장의 직권이니까요. 권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2일 날 1일 지나서 2일 날 탄핵이 발의돼서 직무가 정지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분이 어떻게 된 신분이 뭡니까? 자연인은 아니에요. 아시죠? 탄핵 심판 중인 아니, 탄핵 심판 중인 알아요. 방통위원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 중이니까 공무원인 거예요. 그죠? 맞죠? 고급 공무원이에요, 지금. 제2조에 해당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죠? 정무직 공무원. 근데 정무직 공무원이 편향된 방송에 나가서 발언을 하시고 페이스북에 그 공유를 하시고 글을 남겼어요. 맞죠? 그 PPT 띄워보세요. 저는 편향됐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진숙 그 직무 정지된 방통위원장이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가서 발언을 했겠죠. 그런데 통상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분이 그것도 위원장이에요.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은 탄핵의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저 발언이 본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지하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지 않은 국민의 상당수,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이 발언이 매우 문제가 있다. 정의가 제자를 찾기를 MBC를 저 방문진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정의가 제자리를 아니, 찾기를 잠깐만 질문한 게 아니고요. 끼어들지 마세요. 직무가 정지된 위원장님, 오늘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여기 그냥 지나가다가 팟캐스트 나오거나 유튜브 방송 중이 아니에요. 본인의 지위를 반드시, 왜냐하면 속기록이 남아서 헌법재판소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태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제56조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된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탄핵이 발의돼서 지금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진숙 직무 정지된 위원장님이 법률 자문을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과 코바코 사장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지금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곧 뭐냐면 7월 31일 날 탄핵의 사유가 추가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공정연대에 같이 근무했던 거죠. 단체 2년 동안 기간이 겹치면 이거는 재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진숙 당시에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장으로서 인사권을 발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직권을 남용했다. 이 지점이 추가로 지금 공무원의 신분을 둔 위원장,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